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던 뉴욕 증시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슈 보셔야 될 텐데요.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파운드리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간밤에도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선정이 임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HLB 글로벌에 관련된 개별적인 모멘텀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벽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장 가치만 5년 새 무려 380% 급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폴더블 AI 폰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이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한번 이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링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미세화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30조 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선정이 임박했는데요.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공략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200MW 전압형 HVDC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 글로벌이 만성 대사질환 진단 플랫폼 개발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HLB 그룹주들 끊이지 않는 호재성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결국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렇게 대형 기술주 7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성과를 내는 점이 좋기는 한데 투자자들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투자자들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증시 랠리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익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폭락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과 M7에 대한 상승세도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간밤에 보시면 이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1% 하락했고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포함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올 들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무려 170% 올랐고요. 애플은 23%, 마이크로소프트는 24%, 구글과 아마존, 메타까지도 일제히 강세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정도만 이 한 자릿수대 상승률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만 무려 51% 급증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시장 가치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려 34%로 5년 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의 상대 강도 지수는 80에 가까웠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 그리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80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과매수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투자와 수익이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아웃퍼폼하고 있는 실적을 그대로 맞출 수가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 살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돼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시리즈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그리고 갤럭시 링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르포 기사에 따르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전광판에도 갤럭시가 좀 걸려 있다고 하고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폴더블 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일단은 올 초 출시했던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립 6와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버즈 3 같은 신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으로는 첫 번째 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 특성과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잘 조율이 이루어졌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보는 발표가 되기 전이지만 AI 통역 기능을 스마트폰 내장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제3 메시지 앱에서도 지원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클2서치 같은 갤럭시 S24에서 채택됐던 갤럭시의 AI 기술들이 함께 대거 탑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갤럭시 링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게는 2g대라고 하는데 24시간 착용하면서 편의성을 무기로 내세운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이라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삼성전자 이벤트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갤럭시와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역시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국내 DSP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팹리스 같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인 가온칩스와 협력해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기반 인공지능 가속기를 수주한 점은 삼성전자와 국내 DSP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이와 같은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성과와 향후에 대한 지원 계획들을 하나씩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DSP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가속기 같은 수주를 성과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함께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강점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국내 팹리스 HPC나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보신 갤럭시 언팩과 관련된 행사에 이어서 파운드리 포럼에서 전해진 내용들까지 오늘장 주가 삼성전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원전 종목들 일제히 오후장에서 상한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결국 이유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일단 총 사업비는 30조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2파전 양상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함께 좀 손을 잡은 팀코리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프랑스 전력청, 이렇게 2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는 17일 정도가 발표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전력공사는 지난달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청의 입찰 평가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정부의 최종 검토가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기가 유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체코의 현지 언론들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건설 단가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납기를 잘 준수했다는 레퍼런스 등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들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큰 폭의 이런 큰 규모의 수주가 될 수 있을 만큼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주들 어제도 좋았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서정기전,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제장 시간외에서도 함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장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원전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눌러주는 모습 속에서 4월부터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에 다시 한번 체코원전 모멘텀 불거지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한 단계 뛰어오른 구간 속에서 이렇게 갭을 메꾸는 모습들을 기록하다가 어제 구간 그리고 그저께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의 주가 퍼포먼스 좋다 보니까요. 원전 관련 종목들 수주에 따른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소식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효성중공업입니다. 글로벌 전력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술이 국산화 성공에 이어서 상용화됐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경기 양주 변전소에서 200메가와트 전압형 HVDC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일단 산업부에 따르면 이 방식은 초고압 진류 송전 방식으로 기존의 교류 송전에 비해서 장거리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고 전자파를 발생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력 흐름의 제어가 가능하고 개통에 대한 안정화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2017년부터 국책과제로 이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용화까지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효성중공업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LB그룹주들 움직일 만한 소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LB글로벌이 만성대사 질환 진단관리 플랫폼 개발 기업 바리바이오를 이번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HLB글로벌은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항해서 이 바라바이오의 지분 68%를 확보하게 됐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바라바이오의 구주 일부 인수와 함께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바라바이오는 2021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당뇨센터장 안철우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당뇨병을 비롯해서 만성 대사 질환의 진단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HLB 글로벌은 이를 통해서 실버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외에서도 HLB 글로벌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외에도 HLB 바이오스텝이라든지 HLB 그룹주들 일부 종목들 위주로 크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